안녕하세요, 주가복입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 때 좋은 매수 기회가 온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하락장에도 꿋꿋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과세 체계와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과세 체계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핵심만 깔끔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과세 체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매수하는 것. 두 번째, 미국에 상장된 개별 종목 혹은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현재 우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세금들은 투자 방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매수 매도할 때에는 매매 차익,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형태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를 1000만원 정도 매수해서 1500에 매도했고 그 과정 중에 배당 수익도 1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5.4% 배당소득세 미리 떼서 1507만원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 상장 미국 개별 종목 혹은 ETF를 매수할 때에는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조금 다른데요. 250만원까지의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50만원 초과분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이때 여러 개의 종목을 운용하다가 한 번에 매도했다면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을 텐데요. 세금 부과 대상은 수익에서 손실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입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상장 상품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2025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형태가 아니라 2년 5월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복잡합니다. 대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어플 메뉴 검색창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검색하시면 아마 메뉴가 있으실 거고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5월에 각 증권사에서 제휴한 세무법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고 우리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했을 때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 대행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증권사를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미국 개별 종목의 경우 15%, ETF의 경우 15.4%가 역시나 원천징수 형태로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과세 체계가 변경됩니다.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동일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국내 상장, 미국 상장 가리지 않고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2%에서 27.5%가 부과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렸던 손익통산 혜택은 이제 국내 상장, 미국 상장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세체계 변화는 미국 상장 상품에 투자하던 분들께는 거의 영향이 없는 셈이고 국내 상장 상품에 투자하던 분들도 후술할 ISA 계좌의 존재로 인해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현행 과세 체계에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 혹은 과세 체계에 무관하게 배당 소득이 주력인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인데요. 배당 소득세 부과 대상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바로 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 소득 2천만원까지는 기존처럼 15% 혹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거북은 5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이미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가 잘 되어 배당금을 세전 4천만원 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배당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308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지만 나머지 2천만원은 집거북의 근로소득 5천만원에 더해져서 총 7천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7천만원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조건을 모두 적용해도 과세 표준 4,600에서 8,8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26.4%의 세율이 적용될 텐데요. 이때 세금은 2천만원 곱하기 26.4% 528만원입니다. 꽤 뼈아픈 세율 수치이죠.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익통산 혜택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수익난 종목들을 수익 실현할 때 손실난 종목들도 같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손익통산 혜택을 적용하면 수익에서 손실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큰 종목이 있다면 확실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종목과 B 종목이 있습니다. A 종목은 1,000만원 수익이 났고요. B 종목은 마이너스 500 손실입니다. A 종목만 수익 실현했다면 세금은 1,0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고 부과되겠죠. 만약 B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산다면 마이너스 500의 평가 손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금은 수익과 손실의 합계 1,000 빼기 500 이꼴 500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종목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선 적용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매차익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250만원까지는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니 매년 250만원씩만 꾸준히 수익 실현을 미리 해두는 것이죠. 이때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금액은 매년 250 곱하기 22% 55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수익 종목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세가 되는 금액은 좀 더 작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만원 수익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귀차니즘이 없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양도소득세 계산은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법 방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지 알아두어야 하고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차이는 아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A 종목을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수했는데 처음에는 100만원의 10주, 이후에 한 번 더 150만원의 10주를 매수했다고 치겠습니다. 이때 평균 매수 단가는 125만원이죠. 시간이 흘러 주가가 130만원이 되었을 때 10주를 매도했다고 치겠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면 먼저 매수한 100만원짜리 10주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즉 130만원의 10주를 매도했다면 총 매매 차익을 300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반면 이동평균법 방식에 의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125만원이고 130만원에 10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총 매매 차익을 50으로 봅니다.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동평균법 방식으로 일원화된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매수가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해당 주식 종가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거북이 미국 주식 1억 원어치를 매수했는데 그 가치가 1억 5천까지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이대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5천만원 빼기 공제한도 250만원, 여기에 곱하기 22% 1,045만원을 내게 되겠죠. 근데 만약 직거북의 배우자에게 주식 가치가 1억 5천일 때 증여를 했고 증여 시점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도 1억 5천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거북이 1억 원어치에 매수한 그 주식을 배우자는 1억 5천에 매수한 것으로 취급되고 매도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 개꿀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까지의 증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023년부터는 2월 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하기 전과 동일한 매수가가 적용됩니다. 즉 증여의 혜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 증여의 혜택을 기존처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이 길어져서 수익이 극대화될수록 증여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마음 맞고 믿을 수 있는 배우자와 함께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절세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볼륨이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대신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과 관련된 과세 체계부터 절세 방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성심성의껏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집거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